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사태에 대해 절치부심하는 민주당, 그리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앞으로의 국정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윤 총장 등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은 앞으로 국정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라는 표현에는 인면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갈등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퇴의 뜻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이 내년 1, 2월로 예상되는 개각에 앞서서 추 장관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난 1년 내에 끌어온 추미애 윤석열의 충돌은 윤석열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임에도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검찰의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검과 전국검찰청에 그 보완 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86명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원전 수사와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는 일단 미루고 코로나 대책회의부터 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우선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검 및 서울 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의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협조할 것,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전화 부스 등을 마련해서 대면 접견 대신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12시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서 대검 차장, 사무국장 등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들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의 복귀를 환영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빽빽하게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분노와 검찰 힘 빼기에 이를 갈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썼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의 집행정지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특권 집단의 동맹이라며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거한 윤 총장 징계를 법원이 뒤집은 것이 삼권 분립 위반이라며 법원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 소속 법사위원 등을 소집해 주재한 회의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 관련 입법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당내 권력기관 타스크포스를
검찰 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글은 180석으로 제때 검찰 법원 개혁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당비를 20배 더 낼 테니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류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앞으로 남은 건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비주류인 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팔다리 하나씩은 잘리더라도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올바른 소리도 했습니다. 당내 주류에서도 추미애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삼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시작된 윤 총장 내치기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건 사실이다. 추 장관의 비합리성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홍위병같이 가리키는 쪽으로만 달려가 일을 저지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륜과 양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릴 줄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여권이 쇼크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25일 문 대통령의 탄핵을 들먹이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회 의원도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징계 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 찍어내기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곽산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 문 대통령 면전에 옐로우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부르짖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개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 총장은 이제 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월성 원전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사모펀드 의혹, 라임 사태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